안녕하세요 여러분. 깊은 생각 이세마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5060 여성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을지도 모를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 합니다. 나는 왜 항상 불행할까? 혹은 나는 왜 만족하지 못할까? 어쩌면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외부에서, 즉 남편에게서, 자녀에게서, 혹은 세상의 상황에서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중년 남성분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그는 5년 동안 다양한 여성들과 데이트를 했지만 항상 똑같은 패턴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지만 점차 모든 것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다는 겁니다. 꽃을 사주면 색깔이 잘못되었고, 데이트를 계획하면 식당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심지어 집안일을 도와주면 방식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늘 듣는 말, 당신이 뭘 해도 부족해요 라는 말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왜 그녀들은 만족을 모를까요? 이 남성분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그가 만났던 여성들은 배경, 나이, 직업, 성격이 모두 달랐지만 불행의 패턴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로맨틱하면 부드럽다고 하고 지배적이면 의견을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이 남성분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불만은 자신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들 내부에 존재하던 어떤 상태 때문이라는 것을요. 이는 마치 바닥 없는 양동이에 물을 채우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 그럼 이 내부 프로그램의 첫 번째 층부터 함께 들여다볼까요? 바로 유전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를 포함한 성격 특성의 약 50%가 유전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여성들은 모든 것에서 부정적인 면을 더 쉽게 보도록 뇌가 연결되어 태어납니다. 불만족, 불평, 불행이 그들의 기본 설정인 셈이죠. 할머니가 불행하고 어머니가 불행했고 딸이 불행한 가정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복권에 당첨되고 왕자와 결혼해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 패턴은 뇌가 잘못된 것에 집중하도록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전학은 그저 기초일 뿐입니다. 진정한 상처는 어린 시절의 프로그래밍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만난 불행한 여성들은 대개 두 가지 어린 시절 패턴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버지와의 문제적인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부재했거나 학대적이거나 정서적으로 멀었다면 그녀는 남성에 대한 깊은 분노와 남자들은 나를 실망시킬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스스로 실망시키는 남자를 선택하거나 좋은 남자조차 자신의 불가능한 기준에 맞춰 실망하게 만드는 현실을 창조해냅니다. 둘째, 어머니가 만성적으로 불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경우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모든 것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며 늘 더 많은 것을 원했다면 딸은 이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여성의 모습이고 관계 맺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의 불행을 그대로 재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어머니처럼 되지 않겠어 라고 다짐해도 무의식적으로는 익숙함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 여성들은 관계와 결혼에 대한 환상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청구서, 집안일, 일상적인 갈등, 환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끊임없는 불만의 원인이 됩니다. 저는 한 여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똑똑하며 모든 것이 잘 풀리던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는 좋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6개월 만에 비참해졌죠. 왜일까요? 그녀는 결혼이 어린 시절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구멍은 오직 내면에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기에 그녀는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자 남편을 비난했습니다. 그가 낭만적이지 않아서, 그가 성공적이지 않아서. 우리의 내면의 공허함은 종종 외부 상황을 탓하게 만듭니다. 그가 더 많은 돈을 벌었다면 행복했을 텐데, 더 큰 집을 가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것을 얻어도 불행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불만은 대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셜미디어는 우리에게 1%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을 보여주며 그것이 정상이라고 세뇌시킵니다. 평범한 남편과 평범한 삶을 사는 우리는
마치 속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죠. 친구의 화려한 해외여행 사진을 보며 남편이 주는 편안한 중산층 생활에 불만을 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성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더라도 불만은 평가절하 메커니즘을 통해 계속됩니다. 심리학 법칙처럼 무언가가 그녀의 것이 되는 순간 그녀의 눈에는 가치를 잃게 됩니다. 남자친구를 원했고 얻으면 결혼을 원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이 현상은 배우자에게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던 남자는 겨우 견딜 수 있는 남자가 되어버리죠. 또한 미성숙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 모른 채 사회, 친구, SNS에 따라 관계를 시작하고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외부의 인정 없이는 자신의 가치관, 목표, 자아감을 발전시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유로 관계를 맺고 왜 불행한지 의아해합니다. 타인의 감정, 문제, 기대를 모두 흡수하다가 자신의 삶조차 아닌 삶에 지쳐 불만족스러워합니다. 현대 여성들에게는 페미니스트 우월성 콤플렉스가 깊이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왕이고 여신이고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났죠. 이는 남성을 자신을 섬기고 숭배해야 할 열등한 존재로 보게 만드는 역학을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존중 없는 관계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생체시계라는 또 다른 불만의 층이 더해집니다. 여성들은 결혼, 출산,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제한된 시간 때문에 근본적인 불안감을 느낍니다. 중요한 순간을 놓칠까봐 불만이고 기대만큼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이고 아예 경험하지 못하면 또 불만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우리를 사로잡은 공주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특별하고 왕자를 만나 동화 같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평범합니다. 왕자에게도 아침 입냄새가 있고 성은 침실 2칸짜리 아파트일 수 있죠. 환상과 현실의 괴리는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더 나아가 요즘의 상담 치료 문화는 오히려 불행을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법,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법, 책임지는 법을 배우는 대신 모든 것을 병명으로 진단하고 트라우마를 핑계 삼으며 어린 시절을 탓합니다. 이는 치료적 나르시시즘을 발전시켜 자신의 상처에만 몰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외면하게 만듭니다. 10년 동안 치료를 받으며 치료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책임져야 할 순간에 그녀는 오히려 남편을 비난할 더 정교한 심리학 용어들을 얻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 안에 그 낡은 프로그램들을 들여다보고 새로운 행복을 위한 길을 함께 찾아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